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봉선동과 수안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추석 이후 외지인 투자자가 몰리면서 봉선동과 수안지구 공동주택의 제곱미터당 평균 단가가 크게 오르고 전세를 끼고 매입해 전세가를 올리는 이른바 갭투자 민원이 잇따라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와 무등록 중개 행위 등으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은 방만 운영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취임 뒤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추진이 잘 되고 있을까요? 출연기관인 광주시 과학기술진흥원의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리송호 기자입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광주시의 한 해 출연금 16억 원, 1년 예산은 50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입니다. 임직원 24명의 초과 근로수당 내역입니다. 받은 금액이 다달이 똑같습니다. 월 초에 초과 근무로 책정이 돼 있는 예산을 전부 전 직원이 가져갈 수 있는 풀로 다 배분해서 초과 근무 계획을 짜가지고 전자결제 시스템도 조직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좀 그게 어렵잖아요. 방법을 짠 게 그럼 한 달치를 다 애초에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신청하면 청소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실제 초과 근로로 한 해 80만 원 정도를 가져갈 때 행정직원들은 많게는 1,600만 원까지 가져갔습니다. 출장은 어떨까? 관내 출장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돈을 전 직원한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출장, 관내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직접 물어봤습니다. 본부장님 포함해서 허위 출장 없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지켜지지 100% 제대로 지켜졌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부서 직원들은 연구원들이 받는 연구수당도 챙겼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무와 회계 등의 업무를 도와 수령 자격이 있다고 해명합니다. 12개 사업을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3명에서 감당이 어려워요. 그래서 직원들의 다 힘이 필요하거든요.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초과 근로수당 부당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성우입니다. 그런데 수당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구매와 계약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어서 백미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과학기술진흥원이 사들인 사무용 복합기기입니다. 구매 가격은 385만 원. 실제 이 복합기의 가격은 얼마일까? 견적서를 들고 복합기 전문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납품하는 가격에 비해 많이 비싼 거죠. 가격이 싸면 모르는데 조달가보다 비싸면 이제 좀 문제가 있죠.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견적서 같아요. 더 싼 업체의 견적은 무시됐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만 상급자가 이거 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퇴사할 거 아니면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18명이 일하는 사무실에 복합기와 프린터가 10대, 2명의 한 대꼴입니다. 대부분 한 업체에서 납품했습니다. 진흥원의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계약서. 용역을 수행한 이 업체는 PC 관리와 데이터 백업, 바이러스 등 보안을 맡는 대가로 월 130여만 원을 받습니다. 복합기를 판매한 바로 그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회계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에 감염됐는데 그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수백만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기관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그거를 다시 복구했다는 거죠. 진흥원 관계자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자연재해 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까지 확인을 했고 연말 업무 상황을 고려해서 외부 영역을 조사라도 빨리 이거 데이터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2년 전에 진흥원 소식지를 발간하는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입니다. 실 제작비와 서류용 금액을 따로 적어놓고 조정한 흔적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견적서가 본인 회사 것은 맞지만 금액을 따로 적은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계약은 견적서에 기재된 돈보다 최고 300만 원이나 많은 450만 원에 이루어졌습니다. 인건비 부풀리기에 더한 물품 부정 구매 의혹까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의 각종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광주시가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조직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은 그린카진흥원에 대해 외부 용역 등을 거쳐 조직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그린카진흥원의 인사와 회계 등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직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그린카진흥원이 직원 2명만 징계하면서 조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합칠 경우 통합공항의 명칭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지난달 30일에 시작해 지난 8일까지 마치고 오는 12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광주군공항의 전남 이전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공항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따라 여론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스스로 몸을 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연기와 어둠 속에서도 환자를 파악해 구조할 수 있는 위치 알림판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소방대원의 제안을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빨간색 알림판을 따라 소방대원들이 환자 구조에 나섭니다. 와상 환자라는 문구의 이 알림판은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고령 환자들의 병실을 표시해둔 겁니다. 특수칠을 발라 연기 투시 랜턴으로 비추면 어디서든 눈에 띄도록 제작됐습니다. 평범한 알림판처럼 보이지만 1분 1초가 급한 화재 시에는 환자의 위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됩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요양시설 화재. 2년 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과 2014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위치를 또 알고 이렇게 구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생명 한 분이라도 더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전라남도와 전남 소방본부는 현재까지 도내 118개소 노인 요양시설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화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역시도 많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제실 안내판으로 인해서 보다 빨리 이 어르신들을 더 구조 현장의 경험에서 나온 한 소방관의 아이디어는 행정안전부 민원 제도 개선 경진대회의 본선에서 국민 온라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광주교도소 직원과 접촉한 직장 동료 1명이 어젯밤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광주교도소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광주교도소 직원인 광주 520번 확진자와 같이 야간 당직 근무를 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 은행발 지역 감염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 신한은행 순천시 연향지점을 다녀간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해당 은행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가족 2명과 직장 동료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은행을 방문한 손님까지 지역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하락과 폐업을 겪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영업 사이다데이 행사에서는 금융과 노무 등 6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원스톱 상담 지원을 벌였습니다.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담양 태몽리 대나무 군락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됐습니다.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지인 담양 태몽리 대나무 군락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 자연학술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도 지역 톳 다시마 생산 어가들이 2020 부산 국제수산엑스포에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주말 부산 백스코에서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ASC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영암의 대불 금호타운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비원과 미화원 등에게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생협약에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에게 최저임금 준수와 주유수당 지급 등 의무를 지키고
초단기 계약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 민주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벌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주를 경제민주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관련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교육원 광주 유치를 위한 비상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교육원을 광주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1980년 5월 국가폭력의 인권을 유린당한 광주와 전남은 인권교육의 현장이라며 설립 계획 지역을 경기도 용인에서 광주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또 경기 용인시로 설립지를 정한 관련 근거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5분쯤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31km 해상에서 영광선적 35톤급 근해 체납 기어선 A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59살 김모 씨가 실종됐으며 나머지 선원 9명은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선박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적 세척과 항공기 2대 등을 사고 해역에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 공기가 아침을 맞이합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5.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여전히 5도 안팎으로 춥습니다. 보성과 해남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0도 안팎까지 낮아진 상황인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이런 날에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껴 입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5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습니다. 나주가 1도, 장성이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와 광양 16도, 곡성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4도, 강진 16도, 해남과 영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